박PD의 픽. 얼마 전 오는 9월에 1,000조 원짜리 빚폭탄이 터질 수 있다 강조를 했는데 오늘 폭탄을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폭탄이요? 이번에는 전세 폭탄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최근 전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인천입니다. 신축인데도 전세값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물론 반토막이 나면 전세 들어가는 분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죠. 하지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이거 이러다가 전세금 못 받는 거 아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 프라디움 2018년에 입주한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가 2억 7천이래요. 작년 2월에는 최고가가 6억 5천이었는데 반도 넘게 빠졌습니다. 전세가와 함께 매매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21년 8월 8억 9,900만 원에 팔렸는데 지난 2일에는 5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초 전세가보다 낮죠? 매매인데 2년 전 전세 고점에 임차인을 받은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준다는 거죠. 어이구, 이렇게 되면 진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근 복덕방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역전세가 발생해 보증금을 빼주고 싶어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서 신규 전월세 계약은 줄고 역월세 등의 연장 계약이 성행을 한다. 인천 서구는 입주 물량도 많은 편이라 하반기 전세시장 상황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급기야 인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무피, 마이너스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마피라고도 하죠. 마피는 분양가보다 매매가를 오히려 낮춰 파는 거를 말하는데 같은 동네네요.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2차 84제곱미터 분양권은 작년 말 4억 1,590만 원에 팔렸는데 분양가가 4억 5천이었단 말이죠. 분양가보다 4천만 원이 쌉니다. 아이고, 분양받으신 분들 그냥 앉아서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직방이 또 어제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내놨어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2년 전 4월과 비교했을 때 11.8%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는 세종, 대구가 각각 28.5, 26.5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천 못지않게 대구도 난리라는 거예요. 전세 시장이. 대구 월성 협성 휴포레 84제곱미터가 21년 3월 4억 2,5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지난 3월 신규 전세가 2억 2천에서 2억 4천 수준입니다. 2년 동안 2억 가까이 떨어진 거죠. 전세 입주민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더 싼 전세를 찾아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 되는 집주인들 부담 덩달아 커지고 있고 급기야 세입자에게 내가 월세를 줄 테니 제발 있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역월세가 늘고 있다고 해요. 울산, 인천, 부산, 전국 평균보다도 전세 가격 하락률이 유독 높았던 곳인데 다 대도시들 아닙니까? 대도시에서 이렇게 평균을 웃도는 전세값 하락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일부 언론은 그래도 서울만큼은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일부 언론 기자들이 임대인인 모양이죠. 서울도 이 기간 하락률이 9.7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인천이나 대구에 비해서는 덜 빠지긴 했지만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동작구는 13.2, 12.9 적지 않게 빠졌단 말이죠. 4대 시중은행이 3월 한 달간 실행한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 반환 대출 총 5,60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단어가 좀 길죠?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 반환 대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은행에 빚을 내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매월 3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1월은 4,200억, 2월은 6,200억. 올 들어서 급증하고 있어요. 3달 동안 신규로 실행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총 1조 5,900억 원인데 작년 하반기에 8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는 6개월이고 지금은 3달이에요. 3달이 더 남았는데도 이미 작년에 80%에 달하는 수준을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나마 전세 퇴거 자금 대출마저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최악의 역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퇴거 자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질까요? 2021년 하반기입니다. 이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이 됐고 전세값도 고점을 찍었고 그때 체결된 전세 계약 2년 만기 시점이 바로 올 하반기입니다. 당시 대출 한도 0원까지 끌어모아서 채웠던 임대인들 추가 대출 여력 당연히 없고 이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도 너도 나도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땡겨달라고 하니 은행이라고 이들 니즈를 다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임대인만 대출을 해주겠죠. 영끌한 임대인들 택도 없을 겁니다. 이러니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보증금 떼이겠네 미반항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PD님 주무세요? 왜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요. 안 쓰던 안경을 써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런데 낮에는 PC와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밤에는 다큐도 챙겨봐야 하고요. 주말에는 경불진 책방 준비하느라 책을 읽어야 하니 눈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럼 눈 영양제 드셔보세요. 좋은 거 있나요? 브리오 루테인이 있잖아요. 루테인은 기본이고 눈 피로도 개선에 좋은 아스타잔틴과 같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을 한 캡슐에 알차게 담았답니다. 와, 저에게 딱 필요하겠네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요. 성인은 물론 어린이,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제품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세요. 브리오 루테인 아스타잔틴 플러스 바로 찾아봐야겠어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4월 상황을 보니 신청 건수가 3,045건, 전년 동월 대비 4배나 늘었어요. 월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도 2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 1,000건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3,000건이 넘는 거는 디폴트가 됐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요거 설정을 해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어제 괴상망측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죠. 네, 이름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그래서 저는 이 보증금을 떼인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이 지원 특별법이지 딱히 지원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증금 상한선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5억 원까지 확대했다라고 하길래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이 된대요.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이자 대출 지원, 오히려 빚을 더 늘리는 구제안이다. 수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떼인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전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신 분들 그동안에 빌린 빚 그것도 갚고 거기에다 빚을 더 내서 또 갚아라? 아니, 그럼 평생 빚만 갚다 살라는 얘기인가요? 네. 보증금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진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되는데 이건 그냥 전세 사기 피해자 무이자 지원특별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10년, 10년 무이자로만 빌려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죠. 네, 지난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았대요. 아무도 몰랐는데 본인만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전세제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는데 이젠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싶다. 전세 존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수습하고 나면 갭 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제도 자체에 손을 댈 생각이다. 임대차 제도 대수술을 예고하는 발언 아닙니까? 국토부가 작년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가 내년 1월은 돼야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1년 반 정도를 연구한다는 건데, 이게 페르마의 정리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한마디로 시간 끌기만 하겠다는 거죠. 예. 국토부는 내년에 나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전세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는데 연구 용역 핑계로 연구 용역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라면은 손질도 미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의 이한준 사장이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관이 발언한 3일 뒤입니다.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주거 사다리에 중요한 지름길이었는데 그 자체가 붕괴된다면 내 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극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가를 합니다. 정부가 전세 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없애는 게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약자를 보호하는 건데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을 정책 과연 이분들을 조금이나마 위안을 해줄 수 있을지 아마 기대는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